내부를 보니까 더 신축이야. 아예 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안 카메라가 이렇게 측면부, 후면부, 사이드까지 전체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공용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비가 많이 왔는데 누수, 크랙 여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오늘은 덥지 않아요. 전혀 덥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선선해. 근데 제가 오늘 약간 밀폐된 공간에 약간 살짝 들어와 보이는 것은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비가 와. 그래서 제가 우산을 쓰면 사실상 얼굴이 좀 많이 어두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서 촬영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거나 우박이 있거나 항상 현장에서 생동감 넘치는 영상으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서울에서도 원룸, 투룸 수요가 상당히 높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방문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20대 및 30대의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곳입니다. 그 예로 중앙대 및 숭실대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노량진과도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원들의 수요층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죠. 자, 이런 지역에 나만의 원룸 건물을 소유해서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세팅하는 꿈을,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그 꿈을 이뤄드릴 수 있는 오늘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룸 개수가 무려 13개나 구성되어 있고요. 건축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준시축급의 컨디션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현재 진행되는 경매 최저가입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쭉 떨어져서 약 3회나 유찰된 시세 대비 반값에 취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원룸 건물이니까 대장 옵션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스펙사항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건물의 소재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이며 토지 45평, 건물 76평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원룸형 건물입니다. 감정가 22억에 시작하여 무려 2회나 유찰된 지금 14억 4천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주변 신축구 원룸 건물의 평당 시세는 최소 5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 물건은 평당 3천만 원대로 주변 시세 대비 약 50% 반값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의 건물의 현황은 1층부터 3층까지는 약 21평씩 나눠져 있으며 4층만 11평으로 구성되어 있죠. 또한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1년도로 지금으로부터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형 건물입니다. 그로 인해 낙찰 즉시 큰 수리 및 보수 작업 없이도 즉시적인 임대차 구성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권리사항으로는 2022년도 02월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성면합니다. 또한 현 경매 물건에는 총 12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들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하였기에 대항력이 없으며 낙찰자가 별도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입지 현황도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현 경매 물건지 인근으로 신대방 삼거리역 및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있으며 다수의 버스 정장 소재로 교통에 대한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 학원과와 근접되어 있고 중앙대, 숭실대 등의 조성으로 꾸준한 학생들의 임대 수요가 확보되는 입지이죠. 자, 서울에서 대학가 인근에 있는 원룸의 임대 시세는 작년 대비 8%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요즘에 깡통 전세, 역전세 등으로 인해서 비교적 월세에 대한 구성의 수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동작구 주변에도 신축급 원룸의 월세 시세는 60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경매 물건은 안정적인 임대 수요와 높은 월세 수입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세팅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이죠. 거기다가 지하철 도보 10분 거리까지 있으니까 황금적인 입지까지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오늘 경매 물건을 일반 매매로 구입하신다면요, 막대한 매입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주변 일대의 토지 평당가는 약 못해도 3천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경매 물건의 토지 면적은 45평이죠. 단순 이것을 계산만 해서 평당가 계산을 한다면 13억 이상의 매입 금액이 발생됩니다. 거기다가
건축도 해야 되잖아. 건축도 해야 된다면 못해도 건축비 7억까지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럼 합쳐서 얼마죠? 토지 매입대 13억, 건축비 7억, 합쳐서 약 20억 상당의 매입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값 주고 안 삽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은 절대 제값 주고 사지 마세요. 부동산 경공매로 최소 못해도 30% 이상의 마진율을 잡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경매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우리 이 경매 기술을 통해 남들보다 압도적인 수익을 가지면서 자본소득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 경매 물건주 출발해서 물건을 보면서 물건의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자, 도착했습니다. 비가 와요. 비가 많이 옵니다. 무진장 덥거나 혹은 비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오늘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지입니다. 그냥 얼핏 봐도 아예 신축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건물의 이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현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외벽은 돌 붙임 등으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그 건물의 현황은 총 4층이며 층별 약 21평씩 나눠져 있죠. 또한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1년도로 신축급의 컨디션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경매 물건은 다 좋은데 진입로 부분이 약간 미흡합니다. 진입로 부분이 약간 떨어지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메인 골목에서, 메인 도로에서 한 블록 타고 들어오는 이면 끝에 소재에 있기 때문에 가시성은 일부 떨어집니다. 뭘 기대하셨어요?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데. 여기 앞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상업지에 바로 인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입지성은 좋습니다. 근데 이 벽만 뚫어갖고 진입할 수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자, 주차에 대한 시설은 뭐 좋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 전면부에 한 2대 정도 될 수 있거든요. 전면부에 한 2대 정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측면부 보면 주차를 될 수 있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죠? 여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분리수거함으로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도 주차 구획선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주차는 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용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에 대한 편의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별로 보니까 그냥 신축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노후됐거나 뭐 샤시를 교체해야 된다거나 타일이 깨졌거나 이런 큰 지장사항은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편함 상태도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는데 수거를 안 하는 호실들이 꽤 있는 걸로 보아 공실도 일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현황상 컨디션은 어떤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들어가 보시죠.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오, 내부를 보니까 더욱 신축이야. 아예 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안 카메라가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측면부, 후면부, 사이드까지 전체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공용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비가 많이 왔는데 누수, 크랙 여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층은 22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3개의 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7평씩 잘라져 있을 것이고요. 원룸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경매 물건의 1층에는 공부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22평이고요. 7평씩 나눠져 있습니다. 원룸 형태일 거예요. 현관문에 뭐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거 없죠? 임대차 구성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폰, 그리고 키 도어락, 전체 스마트 도어락, 아예 신축이에요. 컨디션 자체가 우량하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수도함이나 추가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올라오시다 보면 여기 전체 다 타일 마감 상태부터 위에 천장 상태까지 일체 파손 크랙이 없어요. 아주 잘 지어진 신축격 건물입니다. 이것도 손잡이 난간도 원목으로 됐네요. 자, 2층은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똑같이 22평이고요. 원룸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201호, 202호, 203호, 204호. 근데 203호만 이렇게 우편함이 이게 되어 있죠. 제 생각엔 여긴 약간 일부 공실일 수 있다. 나머지 호실은 임대 구성이 진행되고 있다 보여집니다. 수학 힘 있고요. 우산 밑에도 우산. 오늘 비가 와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원룸 형태로 알짜게 쪼개놨어. 이야, 잘합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에 마포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신축하시는 디벨로퍼분들 반개수 진짜 잘 자릅니다. 이 작은 토지에 층별 막 4개, 막 3개 오실씩 집어넣었어. 뭐죠?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옵니다. 진짜 수익형의 끝판왕으로 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층별 4개 오실이에요. 토지가 50평이 안 되는 45평인데 서울에서 원룸 건물을 소유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다? 굉장히 저렴한 형태죠. 자, 또 올라가 볼게요. 자, 3층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22평에 4개 호실로 잘라놨습니다. 301, 302, 303, 304.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다? 한번 쭉 보여주세요. 여기서부터 쭉 여기서부터. 서울에 이런 신축 원룸 건물 이거 하나면 평생 일 안 하셔도 돼요. 월세 받으면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관문 상태 다 괜찮은 걸로 보아 사실상 컨디션은 우량하고요. 문제되는 건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덥지 않으니까 끝까지 다 올라가 볼게요. 원래 더우면 제가 안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비가 오고 약간 선선하다 보니까 올라가보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상업지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역세권이다 보니 이런 상업지 인근에 붙어 있어. 근데 하지만 진입로가 여기서 마련되면 참 좋은데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 보면 다소 아쉽다. 이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2개 호실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옥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나오네요. 이것도 비밀이 있어. 나가면 호실 2개 더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나가보도록 하시죠. 자, 옥상이자 호실이 추가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자, 옥상이요.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우산을 안 가져왔어. 1층에 놓고 내와갖고 우산이 없어. 근데 비가 와요.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좋죠? 가까이서 보고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이고 좋죠? 자, 보시면 여기 402호 있어요. 실장님 나가세요. 거기 402호 402호 있고요. 여기 401호 있어요. 여기 401호 2개 호실이 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4층은 총 11평이고요 5평씩 잘라놨을 거예요. 원룸 형태입니다. 이 방수 상태 보세요.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수 상태 그리 나쁘어 보이지는 않고요 신축이라 전혀 문제 안 되게 잘 신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람이 부니까 비가 계속 와요.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감 영상은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여기 나가서 지금 어두운데 여기 나가서 찍으셔야죠. 이제 우리 자주 출연하는 실장님 인사하시고요. 자, 여기서 나가서 촬영을 좀 해주세요. 제가 촬영을 할게. 그것이 자주 들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나가서 잘 도와주세요. 여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다 젖었다, 못하겠다, 네가 뭐라고 해도 나가지 않겠다 라고 하시니까 조금 더 아늑한 차량에서 총평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보시죠. 3평짜리가 빈 땅이 하나 있는데 근데 평당가가 좀 높아서 얼마 정도예요? 22억. 그러면 평당 한 그리고 4천 정도 되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마지막에 확인한 거는 21억인가까지 확인했었거든요. 그럼 3천 중후반대네요. 그러면 원룸을 지으실 거예요? 50평대면 원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원룸이죠, 당연히. 위치가 괜찮다 싶은 데는 다 3천 중반대로 가니까
보니까. 좀 이면에 있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건축은 네. 나와야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얼마 정도예요? 좀 이면도로 해도 다 여기가 지금 다들 3천 넘게 달라고 그래요. 좀 저렴하다 싶은 건 2천 이제 초반대 달라고 하고. 최소는 2천 후반대, 보통은 3천 초중반대. 네네네네. 삼거리역 주변으로 뭐 해서 장승백이나 이렇게 평지로 해서 하면은 한 3천 중반대. 세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비싸진 건가? 꾸준히 몇 년 전부터 한 4, 5년부터 계속 올라가지고 여기가 좀 이제 위치가 좋다 보니까 많이들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금액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수요는 잘 맞춰져요? 지금 여기 저희 사무실 주변에도 지금 원룸이 방이 없어요. 나온 게. 아, 방이 없을 정도로 수요층은 높아요? 네, 여기가 이제 7호선 라인이다 보니까 강남권이 이렇게 가산동권 그쪽으로 많이들 7호선 이용하신 분들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쪽 강남보다는 이제 저렴하고 그래서 지하철 이용하기 좀 편하고 하니까 여기 인프라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원룸 수요는 꾸준해요. 상도역이나 숭실대 쪽 가면 이제 거기 이제 학생들이 많고 장승대리 신대방 상거리 뭐 이쪽 보라매 쪽은 이제 직장인들이 좀 많죠. 그럼 직장인들과 일부 학생들의 수요층을 꾸준히 받쳐줄 수 있는 입지다. 간혹가다 좀 급매다 싶은 게 3천 이제 중반인데 이제 폭도로 끼고 하면 더 여건이 좋아지면은 금액을 좀 높게 하는데 뭐 남도로도 뭐 3천 초중반대 나와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조금만 더 검토하고 연락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에서도 비교적 원룸과 투룸 수요가 상당히 높은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경매 물건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꼼꼼하게 전달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준공된 지 한 2년밖에 지나지 않은 건물이라 낙찰 즉시 별도의 수리 없이도요 즉시적인 임대차 구성이 가능할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현재 진행되는 경매 최저가죠. 주변 시세 대비 약 반값에 취득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룸 개수가 무려 13개나 확보되어 있고요. 전체 월세를 구성한다면 7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린 듯이 단점을 안 들으시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런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이런 경매 물건도 약 3가지 정도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점은 아까 영상에서 1층에 대한 숨겨진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건축물 대장상 공적인 장부상 1층이 주택이 아니라요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3개 호실로 되어 있죠. 하지만 현재는 사무소로 사용한 게 아니라요 무단으로 주택으로 개조하여 주택 3개 호실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적발 시 이행강제금 범위를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메인 도로에 접한 건물이 아니라요 메인에서 이면을 한번 타고 들어와야 되는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에 불편한 접근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차도 불가피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현 경매 물건에는 후순위 임차인 약 12명이 있습니다. 해당 임차인들은 선순위 근저당 약 10억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지만 그걸 인지하고도 12명의 임차인들은 전세로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 차시에 낙찰이 되더라도요 해당 임차인들 약 50% 상당이 보증금 일부 혹은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세 사기 물건이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전세 사기 물건이 뭡니까? 집값보다 높은 전세값을 구성하여 깡통 주택으로 만든 다음에 매각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현 경매 물건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높은 금액에 설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임차인들이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전세 사기 물건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긴 합니다. 만약 이 임차인들이 경매 공부를 조금이나마 했다면 혹은 등기부 등본을 조금이나마 볼 줄 알았다면 이런 안타까운 경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을 공부한다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 경매 공부는 꾸준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오늘 경매 물건은 시세 대비 저렴한 건 맞습니다. 약 반값 정도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시 현 임차인들의 고통을 같이 통감하면서 명도 비용, 즉 작지만 이사 비용을 조금씩이나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경매인들이나 혹은 채무자분들이나 임차인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비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일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경매 물건은 너무 장점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일부 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요, 최대한 보수적인 시선으로 현 경매 물건의 투자 여부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당장 100억을 가져와서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땡큐, 고마워, 당장 줘, 잘 쓸게 이러면서 받으실 겁니다. 대신 제가 돈 주는 데는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생각을 바꾸셨죠? 에이 뭐야, 좋다 말았네, 받으면 뭐해, 쓰지를 못하는데 당장 내일 일어나지를 못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셨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내일의 가치는 100억 이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매일매일이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미래의 가치를 한계를 두지 마세요. 우리는 그 무엇도 이뤄낼 수 있고 그 무엇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그 위대한 업적을 같이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옆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